네, 오늘은 라오스의 남성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스는 워낙 크다 보니 큰 나라에 인구는 적습니다. 그런데 대개 또 이제 라오스가 산간 지역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서울에 몰리듯이 주로 이제 나름대로 크다고 생각하는 비엔티안에 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온다는 얘기죠.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재미있는 게 태국의 이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산 지역이 태국의 동북부인데 그 동북부가 라오스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그 이산 지역하고 라오스 사람들은 먹는 거 저는 재밌는 게 찰밥을 먹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안남미라 그러죠. 부슬부슬하고 작은 그런 거 먹는데 이제 찰밥을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걸 하는데 근데 대개 태국에서 이산 지역 사람들은 약간 멸시를 받습니다. 지역 편견이죠. 그런데 이 라오스의 하이테크 직업은 또 일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오스는 어떻겠어요? 태국 입장에서는. 아무튼 또 이제 이 인구가 한 800만 명가량 되는데 라오스가 그 중에 반 정도 찾고 한 400만 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 몇 년 전에 2017년 전경에 몇 년이 아니라 10년 전, 약 10년경에는 평균 수명을 83세로 조사가 됐죠. 그런데 이 라오스가 50 몇 세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죠. 그러다 보니 남자는 더 짧죠. 그냥 대대로 전통적으로 농사 짓다가 이렇게 평생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도시로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조업이 없습니다. 이 제조업이 없는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때 이제 수출 강화하면서 공장으로 모였죠. 주로 경북 경상도 쪽으로 많이 모였지만은 수도권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딱 얘기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을 또 아까 얘기한 태국 이산 얘기했듯이 일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남성들은 제가 볼 때는 참 편안해요. 모든 게 사람들이 불교도 믿고 해가지고 편안한 사람들인데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좀 뭐든지 역동적이지가 않습니다. 활기차지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엔티안 갔을 때 예전에 비해서 놀랐던 게 증권거래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또 다른 두 번째는 중국 세력의 침투죠. 과거에는 이제 중국 국경지대 쪽에 주로 많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고속철도 생기면서 중국에 의해서 됐죠. 이 비엔티안, 그러니까 중국 국경서부터 비엔티안까지 루앙프라방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중국 세력에 의해서 일종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 자리는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혹은 중국 개가 차지하고 또 파괴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나마 목소리 힘낼 수 있는 거는 관리들이죠.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떤 명칭이, 명색이.
관리들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한 소수의 관리들 빼놓고는 대다수의 이 라오스 남성들은 무기력하다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친하다고 어깨에 손 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머리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 만지면은 상당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라오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은 농업이 이 나라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크게 메콩강 지역에 비해 가지고 라오스 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생계 농업이죠. 암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같이 메콩강의 풍요로운 평야가 아니라 산간 지역을 제외한 아주 소수의 전체 국토의 한 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5% 미만의 경작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쉽게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광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 광물도 이렇게 하나 제가 볼 때는 라오스에서 좀 맛있는 거는 라오스 맥주예요. 맥주는 맛있어요.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라오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 자체가 평화롭고 느긋한데 약간의 무기력한 감이 있다. 그리고 머리를 만지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식민지여가지고 프랑스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있겠죠. 많이는 아닐 테고. 일단 실례인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고. 라오스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불교를 믿는데 몽족은 유교를 믿죠. 그리고 라오스 남부에 기독교가 있는데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드려야죠. 네. 이제 라오스 남성들 입장에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편에 라오스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전통적으로는 모권 사회입니다. 이 라오스 사회는 농경 사회인데 그나마 농경 사회인데 노는 많지 않고 산은 많고요. 농경 사회, 수렵 사회나 유목 사회에서는 남권이 많이 발달됐고 농경 사회에서도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특히 동남아시아 쪽은 모권이 많이 발생이 되었죠. 모계가 아닙니다. 모권인데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로 오는데 그 도시라는 게 비엔티안 정도인데 비엔티안이 아주 작은 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조업체도 많지 않고요.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저희가 또 계급이라 그러나요? 직업이라 그러나요? 돼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젊은 아가씨들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이 속된 말로 채가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속된 말로 양갓집이죠. 양갓집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건데 그 모든 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필리핀 도시 지역의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겁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을수록 어떤 자신의 또 경쟁 상대로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외국 남성들이 또 당연히 고려가 되고 경쟁 상대가 되기 힘들죠. 돈만 봤을 때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라오스 남성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뭐 더 공무원 월급이 센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파워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힘들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과거에 그 라오스를 갔었는데 하루 이제 정해진 시간대에 오토바이로 저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을 저는 고용한 거였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제 호텔 앞에 오고 또 쭉 구경시켜주고 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또 경찰서 가고 저는 이제 돈 주고 월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참 공무원들이 파워는 있지만 월급은 적고 나머지는 그런 일자리조차도 없고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 라오스 남성들 얘기할 때 온순하고 온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태국 지역의 동북부 이쪽 이산 지역이죠. 이산 지역의 사람들이 태국 전체 특히 방콕 쪽에 오면은 약간의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 말로 좀 지역 차별이죠. 음식은 맛있어요. 그런데 이 이산 사람들 성격이 온화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이산 지역 돌아다닐 때. 근데 이제 그 이산의 옆 동네인 라오스 사람들은 더 온순합니다. 근데 제조업체를 한다고 했을 때 제조업 사장 입장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모으면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산간 뿔뿔이 농촌 뿔뿔이 있는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가지고 모집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도시 자체에도 인간이 많지가 않고 인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시키더라도 숙련공이 있고 비숙련공이 있는데 숙련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뭘 시키더라도 제대로 잘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온순하단 말은 온화하단 말은 뭘까요? 빠릿빠릿하지 않다는 거하고 좀 통한다고 봅니다. 그 빠릿빠릿한 거는 베트남이 빠릿빠릿하죠. 베트남은 어떤 게 있죠?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가끔 이제 성질나면 죽여버리죠. 그때 그 베트남에서 노동 파업이 일어났을 때 중국인 사장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장들이 그 공장에다가 우리는 한국인, 베트남 친구, 우리는 친구예요라는 플랜카드를 내걸었대요. 근데 베트남이야 원래 중국에 대한 역사적으로 감정이 안 좋다 하지만 라오스는 그런 건 없습니다. 파업할 만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숙련공을 일을 시킬 때 제대로라도 해야 되는데 시키는 거라도 저는 그게 쉽지가 않다고 봐요. 이걸 이제 제조업에서는 생산 수율이라 그러는데 이 생산 수율이 수율이 10%건 80%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책이 나오죠. 불량률이랄지 등등등 대책안. 근데 어제는 10%였는데 오늘은 30%면 또 내일은 20%면은 제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라오스 남성들의 어떤
숙련도, 노동 숙련도죠.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점, 난관으로 닥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또 어떡하죠? 무슨 일이 있어? 뭐 갑자기 고향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고향에 무슨 뭐 생신 장치가 있어서 할머니 제사의 날이어서 뭐 할머니 뭐 생신 뭐 그 동네 잔치여서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사람 자체도 비숙련공이고 또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채용하면은 또 고향 돌아가는 거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래서 라오스는 제조업 사장 입장에서도 외국 제조업 사장이죠.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